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대선 44일 남은, 어제가 44일, 43일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개 측면이 있는데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큰 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작은 폭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가는지 말고 네. 당사자들은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 이것도 그렇죠.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윤석열 후보가 가성비를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성비가 아니라 공짜를 택했다. 아, 공짜 정도가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홍준표 의원하고 만났고 아하. 근데 거래는 일체 없다. 예. 딱 끊어버린 거잖아요. 아. 거래가 일체 없다는 건 그래도 일정한 대가는 주겠다가 아니라 네. 대가는 없고 한신. 그러니까 공짜를 택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절했습니다. 뭐 7인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조금 축 처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축 처지는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하고 인터뷰했잖아요. 초박빙이라는 거잖아요. 네, 초박빙이라고 초박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하여간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은 그런 건데 분위기는 좀 달라요. 국민의힘이나 달라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뭔가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분명히 일으키죠.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 얘기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우리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도 지금 내치는 다 던져버려요. 그죠? 이런 상황상.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자신감이 깔려 자신감이 있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자신감은 아닌 것 오히려 같기도 낮은 하고요. 자세로 가고 있죠.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그거 한번 그럼 민주당 얘기를 오늘 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죽어야 이재명이 산다. 아. 오늘의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건데.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기도 공약 발표하면서 모든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 모두는 아니겠구나. 네. 아무튼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큰절하지 않았습니까? 큰절 올렸습니다. 울먹이기도 했어요. 네. 연설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 사과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약발 안 먹힐 거라는 거죠. 네. 처방전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 처방전.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판세를 갑시다. 그러니까 판세 얘기를 합시다. 조금 전에 했던 객관적 판세가 아니라 주관적 판세.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이거 완전히. 나만 잘 나가 이거잖아요.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도 잘 나가. 네. 이런 거잖아요. 다 필요 없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쳐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판세 주관적 판세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자, 이준석 대표와 봉합을 했어요. 그렇죠. 봉합을 하고 2030이 떠나서 안철수 후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건 일반적 분석. 이건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 네. 내지 세대 결합론. 이게 먹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뭐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 다음에 뭐 며칠이면 된다 그러더만 뭐 그게 뭐 허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회복되는 모양새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짧게 분석을 해보세요. 이준석의 세대 그러니까 결합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변형된 연합 전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 공동의 그리고 더 센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는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세대 결합론이나 세대 포위론이 되면 그 상대가 누가 되냐면 40, 50대가 된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연합전선의 개념하고는 다른 건데 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2030과 60대 이상이 손을 잡고 네. 연합을 펴야 된다. 그러면 연합의 대상은 그다음에 연합의 목적은 20, 30대나 60대 이상의 공통의 상대. 그게 뭐냐? 바로 문재인 권력이다. 저 40, 50대가 아니고 그렇죠. 이른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세대 포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 개념은 둘째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결국 반문 연합전선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반문 연합전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볼 건 그 문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세력인 건데 이렇게 전제해 놓고 이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을
대처에 들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뭐 주제는 사실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이른바 세대 결합론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거. 세대 네. 결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전선 전술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거보다 더 센 연합전선을 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더 큰 연합전선. 그렇죠. 네. 반문연합이 아니라 더 센 연합전선을 펴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연합전선을 흐트러버리는 네. 틈을 계속 치고 들어감으로써 연합이 아니라 반목 내지 분리 네. 이거를 유도해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렇게 꼽은다면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폈던 그 행보를 쭉 보면 전자 더 센 연합전선을 펴겠다는 아니었어요. 네. 이 더 센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서는 공동의 뭐 저는 적이란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공동의 상대, 공통의 목적 상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설정해 놓아야 되는데 네. 그게 되려면 거대 담론이 제시가 돼야 돼요.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거대 담론이 제시가 되고 그랜드 디자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전략이 뭐냐면 이준석의 연합전선 전술에 대처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맞대응 전략은 빈틈치기였어요. 빈틈치기. 예. 그러니까 연합은 하고 있지만 연합이 느슨한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공략을 한다면 연합은 깨질 수 있다. 내지 이완될 수 있다. 네. 그 연합의 강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전략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전략인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예요? 낮은 자세. 네. 낮은 자세로 반문의 어떤 그 감정적 베이스, 네. 감정적 기초를 약화시켜 버리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첫째였고 두 번째가 부동산 대책으로 연합의 필요를 삭감시켜 버린다. 네, 맞아요.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대녀를 함께 아우르는 네. 아우른다는 표현이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대녀에 대한 어필로 어필, 네. 연합 내에 이견을 키운다. 다시 말해 이단원과 이대녀를 분리시킨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굳이 말하면 뭐 이런 전술 같아요. 보면 이 세 가지 전술이 대표적 그렇죠.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빈틈치기로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던 네. 거죠. 이런 점에서. 네. 하지만 이 전략은 너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맞대응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인정을 해야 되는 한계가 뭐냐면 대장동 요인이 두 가지 점을 계속 오버랩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계속 환기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세워도 대장동이 본인이 관계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 때문에요. 대장동의 진실이 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어떤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누리는 효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부동산 대책을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보자 당신은 대장동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이 환기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계속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저렇게 또 이제 뭐 고개 세우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대장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빈틈 공세의 어떤 주체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왔다. 이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이. 민주당. 자, 제가 하나 보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있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있어요. 하하. 이 세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인 거죠. 네. 당 지지율.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문전선에 여기 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세력이라고 했어요. 네. 문재인 정권 세력의 축이 뭡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민주당. 여기서 뭐냐면 민주당 역시 실정의 장본인이자 적폐 기득권 세력의 축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보여요. 예. 민주당에 대한 이런 인식이 상징화되고 대상화된 게 뭐냐면 86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체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주체 세력. 민주당의 주류이자 중핵을 형성하고 있는 네. 게 86그룹인데 86그룹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들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문제는 이 86그룹이 민주당의 주축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두 사람과 두 세력을 연결고리로 비춰지면서 차별화가 효과를 발생을 안 시키는 거죠. 하하. 86그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차별화하려고 해도 차별화 효과를 반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또 굳이 말하면 이재명 후보도 86 쪽이죠. 그렇죠. 뭐 100% 86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이들의 행적이 적폐 기득권 세력의 행적과 뭐가 다르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심어져 버리면서 아무리 그러니까 반성한다 다짐한다 해봤자 그 다짐의 효과를 반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단인데 이 진단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두 개가 있어요. 처방전을 두 개를 냈다. 네. 예. 1차 처방전이 뭐냐면 예. 아마 별로 기억들 못 하실 텐데 1차 처방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치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네. 민주당에서 정치혁신위원회 띄웠죠. 네. 그래서 정치개혁안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왜? 당신들도 문제야라고 하니까 그럼 저희가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몸짓, 좋게 표현해줘서 몸짓. 네. 그래서 적폐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도였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어? 그래서 나온 게 국회의원 3연임 3년임 제한. 제한. 이런 거였어요. 예. 이게 1차 처방이었어요. 저희도 바꾸겠습니다. 저희도 바꾸겠습니다. 다짐이라고 해서 1차 처방전 내놨어요. 당 차원에서. 네. 안 먹혔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다음에 2차 처방전이 나왔어요. 뭐죠?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데 1번 김종민 의원이 엊그제 86 용태론을 꺼내들었어요. 아하. 기사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뭐 별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우리는 임명직을 안 맡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뭐 인터뷰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86 근데 이 7인회의 좌장 정성호 의원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86그룹이에요. 또 여기도. 뭐 김남국 의원 정도 빼고는 다 86. 김남국 의원도 있긴 있네. 예, 빼고 다 86입니다. 그죠. 예. 근데 86그룹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86 용태론이나 그렇죠. 임명직 포기선 이게 뭐냐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 예. 기득권 그러니까 고집 안 하겠습니다. 더안 내려놓. 하겠다. 예. 그래서 뭐냐면 세대 결합론의 그 위력을 반감시키겠다. 왜 그렇죠. 세대 결합의 주된 명보가 뭡니까? 당신들 도덕성 그렇게 앞서니 내로남불. 너희들 내로남불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하면 그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놓은 그 다음에 이재명을 네. 바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펼치고 있는 낮은 자세의 그렇죠. 정서적 어떤 반향을 더 키울 거다. 이런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맥락적으로는 뭐 그래 보이는데요. 그래서 네. 1차 처방, 2차 처방이 있어요. 1차 처방은 제도적으로 접근해 들어갔고요. 2차 처방은 처신의 부분에서 2차 처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처방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어제까지 내린 처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 부분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 처방 볼까요? 예. 한마디로 전무하다 효과가. 그렇죠. 이거 다 하긴 했는데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잘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네.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다고. 왜냐하면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반향도 없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접근법이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세대 결합론의 대응 카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요. 민주당이잖아요. 아하. 민주당인데 지금 여기서 설정한 건 정치 전반이에요. 그렇죠. 여야를 아울러서 정치 전반이 국회가 이렇게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되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들 내로남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정치 전반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핀트가. 민주당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정치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그렇죠. 하느냐. 거기다가 믿을 거만 해라. 예. 거기다가 문제는 지금 당장 실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어음이에요. 진짜 그냥 약속만 이러는 거지 실천력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만기도 한참 뒤로 설정된 어음이니까 너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어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방전으로서 약발이 거의 제로예요. 누가 이걸 보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면 2차 처방전 볼까요? 2차 이것도 안 먹히나요? 2차 처방전의 네. 효과를 보려면 세 가지 척도를 짚어야 돼요. 첫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 저희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늦었다라면은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역효과를 내냐면 쟤네들이 보기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니 이제서야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늦었다고 할 때는 대책도 그렇고 절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 상대가 너무 세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옛날에 이거네요. 보면은 정치적 코너에 선거에서 정치적 코너에 몰렸던 세력이나 인물이 뭐 큰절 사지하고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비슷합니다. 예. 야,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이런 반응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좋은 그런 모습이. 점에서 이게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었는가가 검증이 돼야 한번 돼요. 검증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강도인데요. 자, 임명직 포기 이 정도 가지고 내로남불 저희가 내로남불 했고요. 저희도 적폐 기득권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강도냐. 7인 애들의 임명직 포기 네. 이거가 강도가 맞느냐?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 누가 근데 승리한대요? 김칫국 아니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는. 좀 더 세게 하려 그러면 불출마나 정계 은퇴 이 정도는 돼야 강도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김칫국 드시고 계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세 번째 척도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인데요. 네.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축구도 조직 플레이 아닙니까? 네. 뭔가 맞아야 이게 그러니까 쿵짝이 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서 했던 조치가 뭐예요? 대사면이었어요. 대사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당 떠났던 사람들 다 받아들인데 대통합한다고 해서 대사면은. 근데 이 대사면에 누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탈당 권유받고 했던 사람들 다 포함됐잖아요. 다 돌았어요. 그게 이른바 적폐 기득권의 어떤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 건데 네. 이런 사람들 대사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희 내로남불 없애고 적폐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두 번째. 이재명 후보 스스로 그저께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안성 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이규민 의원이 있어요. 이규민 의원, 네. 이규민 의원 전 의원이죠. 네. 실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이규민 의원 거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열심히 하다가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아니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의원직 상실했어요. 뭐 경위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뭐 강력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해버린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조차도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그룹의 멤버라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부터 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화롭지가 앞뒤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데 뭔 어떤 여기서 일관된 사인이 그러면 발신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이고 쇼하고 앉았네 이런 반응밖에 더 나옵니까 여기서? 2차 처방 자체가 타이밍이나 강도나 조화로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안 맞다라는 게 우리 그러니까요. 분석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 봅시다. 대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럼 아떠갖고 저희 대사면 취소하고요. 그 사람들 다시 내보낼게요 하면 못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타이밍은 강도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저희 내로남불 불식하고 적폐 기득권 모습 이제 혁파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저 사람들 정말로 하려고 하나보다 하면 타이밍은 거기서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의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약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축이 되는 어떤 세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세대 결혼에 빈틈을 쳐서 연합전선을 허물어 버린다. 이렇게 지금 가려면은요 다짐 갖고는 안 돼요. 엄청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이미 불신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리 다짐해도 신뢰를 못 받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신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열심히 매주 쓸게 한다면 믿냐고요. 그때는 뭐냐면 다짐이 아니라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이 돼야 되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당 안팎에서 일각에서 오늘 그 김병욱 의원이 네. 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보궐선거 무공천 같은 경우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카드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 없어진 그 보궐선거 당장 실행할 수 그렇고. 있는 카드인데 조금 전에 그 인터뷰했던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왜 무공천하냐고.
귀책 사유 있는 것만 해야지 왜 하냐고.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오히려 이것이 당내 논란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안에서 분란 일으킨다고 밖에서는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질서정연하게 안을 짜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임팩트 있게. 이게 돼야 된다. 그럼 뭔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근데 저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승리하면 임명직 안 맡겠습니다. 그 결기는 저희가 뭐 굳이 여기서 폄하할 이유는 없는데요. 승리부터 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까 불출마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불출마는 2년 뒤 얘기예요. 국회의원 불출마 얘기한다고 2년 뒤 정치권이 2년 뒤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부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당신들이 혁신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잘 안 생각하지 않아요. 믿겠죠. 국민들이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행 카드가 나와줘야 된다고. 네. 이게 유일한 아마 처방전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 오늘 그다음에 사인이라도 제대로 맞춰라. 조화롭게. 앞뒤 안 맞는 얘기 좀 그만하고. 네, 조화롭게. 네. 지금 뭐 우리 모털 도사님이 좀 뭐 혈압을 오른 건 아니고요. 예. 분석을 하신 거예요. 분석을. 열변을 토한 겁니다. 분석을 화난 거 전혀 하신 아닙니다. 겁니다. 네. 예. 뭐 누굴 실어서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네. 분석을 하면 이렇게 처방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신 건데 김식식이님이 네. 민주당들 김종배님 말 듣고 참고하세요라고 말씀 주셨고요. 예. 남아비루님 이건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는 문재인과 차별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는 전통 지지층을 더 끌어야 된다고 하고 대체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전통적 지지층 예를 들어서 호남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호남이요. 네. 전통적 지지층에 있어서 호남을 갖고 아까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호남에서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이 얘기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차별화를 하려고 해봤자 말로만 차별화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혁신이 안 돼버린 상태에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썼던 표현을 빌려줘. 청어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 전진이라고 하는 것을 깐 개념이죠. 그렇죠. 발전이나 전진. 그 개념이 어떤 실천적 영역에서 혁신인 거예요. 그것이. 혁신이 따라붙는 상태에서 차별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뭐 차별화가 큰 의미가 그래서 있을까요? 전통적 지지층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실망적이라는 그럼 지금. 뭘 갖고 실망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오늘 얘기했던 많은 얘기들이 다른 있는 얘기가 거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 질문도 우리가 다 방송 중에 했던 얘기인데 YTH님은 초박빙 이게 노웅래 의원이 짚어주셨던 부분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또 이분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뭐 아마 뭐 이분 보는 것도 뭐 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수림님입니다. 녹취 무당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점점점 뭐 이것도 사실 일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데이지님은 민주당의 잘못을 후보만 사죄해야 되나 민주당도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바로 그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고, 여기 저는 지금 예. 주어를 민주당으로 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샤이니님도 민주당이 이재명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하고 K크라운님은 이재명 처음같이 강하게 나가세요. 이건 어떻게 보시면 강하게 나가세요? 네, 여기서 강하게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죽어야 이재명이 산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얘기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발신을 잘못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싫어서. 네. 이런 얘기 그런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네. 거예요. 저는 그런 점. 민주당이 잘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나간다. 어떤 뜻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싼 얘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86그룹도 억울합니다라고 이은하님께서 하시는데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집단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한 개인에게 모든 걸 덮어씌울 수도 없고. 근데 정치는 종종 그런 식으로 희생양 찾기를 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다. 뭐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피터님 이번 선거는 결국 민주당 심판. 그래서 힘든 거다 이재명이 뭐 우리 네, 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제발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바람 뭐 민주당 빌빌대는 모습 싫어요. 오늘 민주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미리님께서 문제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민주당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이재명 얘기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K크라운님은 뭉뚱그려 사과하지 말고 구체적 실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사과를 했죠. 네. 여러 차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성이라는 게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대안이 또 얼마나 이제 어필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오주님은 머털도산 말이 100번 맞다 카이 대구 사투리네요. 사이다 74님은 오늘 쓴소리 너무 아프다. 조아님은 제이비 머털도사님 하참으면 병나요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뭐 네. 하나사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아니, 얘기해보니까 제가 이제 네. 그 잡봉 모드가 돼가지고 열변을 토한 거고요. 화나신 건 아니에요. 뭐 화낼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한 거지. 뭐 화나셨어요? 아니요. 뭐 화날 일이 뭐 앞으로 옥타브로 한 옥타브 내릴까? 저는 보기 더 좋은데. 그래요? 뭐 사실은 오늘 딱 민주당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음.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컨대 윤석열 후보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특히 약점 부분 또 사실은 12월 말 1월 초에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갔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게 11월 중순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처지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로 팍팍 튀어나갈 때 그 모습 모양새니까 지금 이렇게 짚어주는 사연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문재인 전선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석 달 남았어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네. 문재인 대통령 반성 찬성 반대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런 계제도 아니에요. 근데 네. 왜 반문을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문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세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게 그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주당 부분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 반문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네. 그 차원에서 지금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율 분석표 보면 정권 교체론이라는 게 다 이거랑 맞닿아 있고요. 다만 오늘 뭐 노웅래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당선 가능성 부분은 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섭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선행으로 우리 모털도 선행지수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반영될 부분이겠죠. 좋게 선거 전략을 짠다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볼 뭐 때는 그런 아까 것이죠. 타이밍 부분에서 한 말씀만 네. 드리면 타이밍은요. 가장 좋았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갈 때였어요. 그렇죠. 그게 1월 초 12월 앞서갈 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마 반영이 상대적으로 됐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볼 때 뭔가 지금 그 쫓기고 있다라고는 그러니까 국민적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해버리면은요. 네. 아쉬운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버리는 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대세 확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털도사님 보는 타이밍은 1월 달 초, 12월 말. 아니 뭐 근데 앞으로도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지난 1월 지금 이게 한 2주 전이에요.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은 위로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착 쳐지는 모양새인데 그때 분명히 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거가 한 50일이면 거의 1년이다. 이거 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고 앞으로 설날도 있고요. 뭐 이번 주는 뭐 판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설날 끝나고도 다시 추이를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지자들은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막 뭐 우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발 본인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관점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진정성은 무조건 전달될 거다. 네.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시각으로 그렇죠. 네. 그걸 좀 보시라. 반대 시각으로 예, 보시라. 이런 말씀만 라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청기누설 마무리하죠? 내일 이제 사법논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내일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새로운 수사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조금 할 얘기가 제가 많은데 이 시간에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일 그리고 정경심 교수 대부분 판결이죠. 모레입니다.
27일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내일은 26일이구나. 맞다. 목요일 27일. 날인데 27일로 돼 있죠. 뭐 그것도 사실은 저는 반반 같거든요. 음. 뭐 법리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사실심 부분도 있는 거니까. 내일 적어 있네. 네. 양자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2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일 사법 논란 시간에 다뤄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이번 주는 굳이 말하면 약간 법정 시간이 아닌가. 법정의 결론들이 뭐 이준석 대표 수사도 오늘 개시가 되고요. 곽상도 의원도 수사가 개시될 것 같고요. 내일 사법논담은 지금 박변이 말씀하신 거 빼고 다루겠습니다. 왜요? 너무 그거 지정을 아니면 하잖아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저것도 양재토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그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정 시즌이기 때문에 법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에 따라서 완전 좀 다른 결론도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사법논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야, 성 교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